계속 이어서 보시죠. 다음 이제 52쪽입니다. 52쪽에 방과로 3번, 그러니까 공업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먼저요, 전용 표시요. 전용 공업지역. 그러니까 주로 중화학 표시요. 중화학 공업, 공해 표시요.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일반 표시요. 일반 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표시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준 표시요. 준 공업지역. 아까 준 주거도 주거가 중심이고 다른 거 붙인다. 여기 그러니까 준 공업지역도 공업이 중심이고 다른 거 붙인다라고 하는 거죠.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이 중심이고, 그러니까 주거기능, 사업기능, 업무기능을 그러니까 의 보완 표시요.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그 뭐 얘네들 이제 국어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처음에 국회의원 뽑을 때만 해도 애들이 똘똘하다고 해서 뽑았는데 여의도만 가면 애들이 싹 버려요. 보자고요. 전용공업, 그러니까 일반공업, 그러니까 준공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업은 공업이 있고 다른 것들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공장 굴뚝만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더 얹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상가라든지 그러니까 주택이라든지 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준공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용공업, 일반공업.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가 그러니까 뭐 엉망이라고요. 보시죠. 전용. 그러면 일반적인 국어로 전용할 때는 오로지 그 사람만 아니면 오로지 그것만이 전용이잖아요.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 누구만 주차를 해요? 장애인뿐만요. 목욕탕 중에 남성 전용 사우나, 여성 전용 불가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일반공업 쪽도 공장이 꽉 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용공업도 공장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장은 꽉 차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그러니까 여기 일반공업 쪽이요. 아침에 이제 뭐 아침에 와서 이제 공장 떼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연기나 수증기 날아가겠죠. 바람이 불면 연기가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용공업지역 여기도 역시 공장 굴뚝에서 연기는 날아가겠죠. 연기는 날아가는데 연기가 바람이 불어도 연기가 흩어지지 않아요. 연기가 모입니다. 연기가 모여서 모양을 만든다고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었더니 비가 오더래. 지렁이 2마리. 아이고 무서워. 전용공업지에다 써주시고요. 뭐고요? 독가스가 하루 종일 내리 누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전용공업지역이라고요. 중금속, 가스, 화학, 가스, 공해, 가스가 하루 종일 내리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가스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독가스라고요. 그러니까 약국 가서 속 안 좋아서 그러니까 속이 도부르게 해서 약국 가서 가스 명수를 먹어도 이게 소화가 될까 안 될까 하는 판인데 가스 명수 주세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독가스입니다. 중금속 가스요. 납, 비소, 카드뮴, 수은이 하루 종일 내리 누르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오래서 일하시면 어떻게 되고요? 뼈와 피에 중금속이 쌓이고 온몸에 피부병이 돋고 코뼈가 녹아내리고 머리털 싹 빠지고 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전용 공업지역이죠. 대한민국 나머지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온전히 희생당하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용,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글자가 아니라 그냥 독가스라고요. 그러니까 주거지역도 전일준 세 덩어리가 있었고, 그러니까 공업지역도 전일준 세 덩어리가 있는데 그냥 독가스가 있다. 뭐 이 그림 하나요. 독가스면 됐죠. 뭐 그러면 나중에 그게 전용공업인지 일반공업인지 붙이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이요. 어지간한 산업단지, 공업단지 방독면 쓰고 다니시나요? 출근하는 사람들 방독면 쓰고 다니세요? 아니잖아요. 방독면 쓰고 살아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전용공업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독가스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녹지지역 가면 더 가관입니다. 방과 4번 녹지지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표 앞에다가 자생보 쓰시고요. 역시 거꾸로 써져 있다고요. 우리들은 발부터 태어났네. 그러니까 거꾸리들이요. 자생보입니다. 자생보 쓰시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와 보생자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생보로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보존녹지 표시요. 보존녹지 그냥 보전만 표시하시죠.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공간을 보전 표시요.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 표시요. 생산녹지 주로 농업적 생산 표시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을 유보, 보류, 수도 개발 못한다고요. 왜? 농사 지어야 되니까. 자연녹지 표시요. 자연녹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 표시요. 개발이 허용되는 곳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녹지 지역 오면 가관이 아니라고요.
이건 국어 실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뭐 무슨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녹지도 있고, 그러니까 생산 녹지도 있고, 그다음에 보전 녹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연요. 지나간 사람 붙잡고 물어보자고요. 대한민국 땅 중에 녹지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요. 근데 뭐 무슨 그러니까 식품 상표 중에 보면은 자연에 뭐 이제 자연 그런 걸 강조하는 상품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면 녹지 지역 중에서도 자연 녹지 지역이 있는데 자연 그 소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푸르게가 생각나세요? 콘크리트가 생각나세요? 오지간한 서민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푸르게라고 할 거잖아요. 자연. 그러면 푸르게로 얘기할 거라고요. 아, 서민들이나 그러고 살으라고요. 서민들이나 그러고 살고, 그러니까 300명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 그러면 뭐라고요? 콘크리트라고요. 그게 쟤네들은 자연이라고요. 어디 뭐 산토끼 뛰어놀고, 꽝 날라댕기고, 쉬리, 꺽지, 빠가사리 헤엄치고, 싹! 아유, 부자연스러워. 그냥 싹 쫓아내버리고, 콘크리트, 아, 자연스러워. 걔네들은 뭐가 자연이라고요? 콘크리트가 자연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법을 만들고 이걸 외워서 문제를 풀으래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지만 뭐가 허용된다고요? 개발이 허용되는 게 자연녹지라고요. 우리가 외우는 게 귀찮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소송도 엄청 많이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11번 땅, 12번 땅 있습니다. A 할아버지, B 할아버지 농사 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B 할아버지 아들, B 할아버지 손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2, 그러니까 껄렁껄렁 하다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가리봉 와서 놀고 다니다가 하얼빈에서 온 짱친이요 한테 한 대 맞고 다시 시골로 내려왔어요. 와서도 역시 껄렁껄렁 하고 다닌다고요. 와서요. 뭐 할아버지한테 가서 장난을 칩니다. 할아버지 스마트폰 있어요? 뭐 이놈아 나도 손주가 사준 스마트폰이 있다. 할아버지 스마트폰에 루리스 깔려 있어요? 뭔 소리야 이놈아. 아무튼 할아버지 땅 용도 지역 뭔지 봐줄게. 이놈아 이상한 짓 하지 마. 그러니까 저리 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내가 봐줄게요. 우리 할아버지 땅은 12번 땅이니까 루리스 찍어보니까 아 우리 할아버지 땅은 생산 녹지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땅은 11번지죠. 이놈아 이상한 짓 하지 말라니까. 아무튼 할아버지 땅 11번지 맞죠? 내가 찍어볼게요. 루리스. 큰일 났네. 할아버지 땅은 자연 녹지예요. 할아버지 그 손녀딸 어디 가기 위해서 뭐 돈 필요하다면서요. 땅 파신다며. 할아버지 땅은 자연 녹지라고요. 할아버지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땅은 생산 녹지예요. 여기서는 생산이 돼요? 안 돼요? 할아버지 뭐라고 얘기할까요? 생산된다고 얘기하겠죠. 우리 할아버지 땅 10만 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땅은 그러니까 자연 녹지라고요. 자연이면 뭔가 콘크리트나 이런 거 될까요? 안 될까요? 할아버지가 근데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자연이면 콘크리트 된다고 할까요? 안 된다고 할까요? 콘크리트 안 되는 땅이겠지? 그럴 거라고요. 할아버지 땅은 콘크리트 안 되는 땅이니까 내가 3만 원 쳐드릴게. 이놈아 무슨 소리? 그러니까 6만 원은 받아야지. 아니 근데 4만 원 쳐드릴게. 이놈아 5만 원. 그래 5만 원. 할아버지 5만 원 쳐드릴게. 그래서 5만 원 주고 그러니까 B가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요. 그러니까 A1 그러니까 딸내미가 오셨다고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저기 뭐 조카 걔 가는데 아버지가 돈도 아주 주셨다면서 아이고 고마워요. 잘하셨어요. 근데 땅 돈은 어디서 났대요? 아 저거 또 어찌고 저찌고 천원이 와서 칠했단다. 얼마에 파셨다고요? 5만 원이요. 지금 여기가 10만 원이라고요. 여기는 지금 부동산 시세가 얼마고요? 50만 원짜리 땅이죠. 여기는 개발을 유보한다고요. 개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땅이죠. 여기는 개발이 된다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50만 원짜리 땅이라고요. 그걸 지금 얼마에 후려쳐 갔어요? 5만 원에 가져간 거죠.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놈아, 그러니까 빨리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다시 돌려내. 아, 버티겠죠. 당연히 버틸 겁니다. 소송 들어갔어요. 그러면 소송 들어가면 당연히 A가 이겨요? B가 이겨요? B가 이기죠. 사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 적이 없다고요.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가 거짓말 한 적 없잖아요. 할아버지 땅 11번지 맞죠? 큰일 났네. 이거밖에 한 적 없잖아요. 큰일 났네만 했지. 할아버지 땅은 개발을 못하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은 한 적이 없잖아요. 아, 그렇다고요. 예, 그러니까 B가 이긴다고요. 아, 이건 소송거리도 안 돼요. 판례가 몇 번 쌓인 줄은 변호사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가봤자 패배인데 보도를 받아요. 아무튼 이름 하나 잘못 지어놓으면 그러니까 그 국민 전체 사람들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아무튼 결론요. 자연이지만 그러니까 요 억양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뭐 배울 거 없고요. 자연이지만 뭐가 허용된다고요? 개발이 허용되는 게 자연 녹지지고
그다음에 생산 녹지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생산 녹지 설마 흙이 녹색은 아닐 거잖아요. 그 흙 위에 풀이나 배추, 상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외울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러니까 생산 녹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딸기 키우시는 분은 빨간 생산, 블루베리 키우시는 분은 까만 생산 하겠지만 배추, 상추는 무슨 생산이요? 녹색 생산이잖아요. 농업 생산이라고요. 그래서 뭐 가끔 뭐 농업혁명, 종자연구라든지 농업혁명을 녹색혁명 뭐 그렇게 부르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 녹지, 녹색 생산, 농업 생산을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개발하면 안 되죠. 그냥 보전 녹지는 길이 보전하세만 붙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그러니까 16가지가 됩니다. 자, 있고요. 그래서 4가지, 9가지, 21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있었죠. 여기까지가 있고요. 자, 다음 보시면 그러니까 53쪽에 그러니까 네모 3번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지정 뭐 양보를 본 원칙 표시요. 원칙 그러니까 땡땡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정 변경 세부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표시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아까 보셨던 그 절차를 거친다. 양보 2번 지정의 특례 표시요. 특례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예외는 예외니까 우선 이번 순환은 1, 2월 순환은 원칙을 중심으로 보시고 예외는 다음에 붙이자고요. 뭐 뜻은 뭐냐면 첫 땅은 누가 봐도 도시적 될 게 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 2년 3년 그러니까 2억 8억 들어가는 천원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뻔한 경우에는 자동방으로 용도지역 이름이 붙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 나중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55쪽에 그러니까 네모 4번 용도지역 지정 효과 행위 제한 표시하시고요. 뭐 들라고 땅에 이름 붙였다고요? 55쪽이요. 55쪽. 죄송합니다. 그런 데를 천천히 말씀드려야 되겠군요. 55쪽에 위에서 넷째 줄 네모 4번 용도지역 지정 효과 행위 제한 표시하시고요. 뭔가 규제 제한하려고 이름 붙여놓은 거죠. 양보 1번 그러니까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방고 1번 원칙 대통령령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이나 옆에다가 페이지 423 쓰시고요. 여기 접어두시고 그러니까 423쪽 잠깐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건축법 내용을 좀 보셔야 여기를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423쪽에 그러니까 양과로 3번 그러니까 423쪽이요. 양과로 3번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방과 1번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동그라미 1번 의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의 용도 표시요.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 표시요. 종류를 유상구조 이용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요. 건축물의 용도란 그러니까 건축물의 종류를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표시한 건축물 위에다가 바닥 쓰시고요. 용도에다가 29 쓰고요. 종류에다가 130 쓰시고요. 건축물 바닥에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헬벨 건물 바닥이 다 있는데 나이트클럽 바닥도 있고 공장 바닥도 있고 교실 바닥도 있고 집 침실 바닥도 있고 부엌 바닥도 있고 벨벨 바닥이 있는데 비싼 것끼리 130가지 종류 그거 다시 묶어서 비싼 것끼리 29가지 용도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 지금 하신 옆에다가요. 다음을 그리시고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2층 화살표 5가지 용도 지금 그게 거짓말인 이유는 지금 써진 대로만 읽으면 건축물에 통째로 무슨 용도가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건축물의 용도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축물들 한 층에도 5가지 용도가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찌그만 건축물 또 건축주가 아이고 나는 복잡해요. 그냥 난 한 가지로만 섞어서 한 가지로만 쓸테요. 할 때는 한 층이 그러니까 조그만 건축물은 통째로 하나의 용도 또
뭐 그다음에 건축주가 좀 뭐 조그만 건축물이든 좀 큰 건축물이든 나는 한 층을 통째로 하나의 용도로 쓰겠다 정할 수는 있지만 어지간한 경우에는 한 층에도 여러 개의 용도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에 용도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건축물 각 바닥마다 용도가 다 따로따로 붙어 있는 거라고요. 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 그 글자도 또 국어도 엉망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바닥은 몇 가지요? 대한민국 땅바닥은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 지역. 대한민국 건축물 바닥은 130가지 종류, 29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130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습니다. 29가지 용도가 있다고요. 이게 국어냐고요. 용도가 뭐예요?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그게 용도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엄마 용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뭐 달라고 어디다 쓰려고 무슨 용도에 쓰려고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도라는 국어는 이런 그런 뜻이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건축법에서는 그리고 공법 전체에서는 용도 두 글자면 특별한 얘기가 붙어 있지는 않는 한 대부분 뭘 얘기한다고요? 이 건축물 바닥 29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냥 생소한 겁니다. 그냥 쟤네들은 그렇고 부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고요? 셀프라고 하고, 그러니까 물을 러시아에서는 뭐라고 하고요? 보대라고 한다고요. 그런가 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잠비크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는 그것도 아직 못 찾아봤어요. 구글에서 한번 번역해서 찾아봐야 되겠다. 모잠비크에서는 물을 뭐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소련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용도 변경. 그러니까 두 줄 빼고요. 그 아래에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라고 하는 거고요. 셋째 줄에 1번 단독주택 5글자 한 덩어리로 표시하시고요. 1번 단독주택. 예. 그러니까 두 줄 내려가세요. 가 동그라미요. 나 동그라미요. 다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 셋째 줄에 라 동그라미요. 그래서 벨벨벨벨 바닥을 130가지 종류 29가지 용도로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29가지 용도 중에 1번 용도 그러니까 단독주택 용도에 가나 다라 몇 가지 종류를 묶어놨다고요. 4가지 종류를 묶어서 그 130가지 중에서도 비슷한 거 4가지를 묶어서 그러니까 1번 용도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독주택 용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2번 공동주택까지 그 2번 숫자까지 해서 5글자 표시하시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그 쓸데없는 6줄 넘어오시고요. 지금 어딘가요? 424쪽에 넷째 줄에 2번 공동주택 아닌가요? 예, 제가 너무 빨리 가나요? 죄송합니다. 다시요. 단독주택에 앞에 가나 다라 해서 4가지 종류가 있고 그러니까 2번 공동주택에 6줄 내려와서요. 역시 가나 다라 그러니까 표시하시고요. 동그라미요. 가나 다라 몇 가지 종류요? 4가지 종류를 묶어서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표시하시고요. 그러니까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역시 가나 다라 동그라미 하시고요. 마바사아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셋째 줄에 자까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가나다라 마바사아 자에서 전부 몇 가지가 있고요. 9가지가 있죠. 9가지를 묶어서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종 근린생활시설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죠. 그 중에 그러니까 다시 424쪽에 3번 용도 일종 근린생활시설의 가번 그러니까 식품, 자파, 그러니까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 표시요.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표시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바로 넘어가세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그러면 첫째 줄 끝에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이제 편의점이 워낙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요즘 어린애들은 구멍가게라고 하는 말도 뭐 이제 뭐 무슨 이제 소설책이나 뭐 이게 동화책이나서나 보지 역사책이나 보지 그러니까 다 편의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편의점이 뭐고요?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에 해당되는 거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425쪽에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4번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표시하시고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중에
그러니까 가나다라,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 이제 그만하죠. 가나다라, 마바사, 자가 있죠. 자의 일반 음식점 표시하시고요.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 끝에 괄호 열고 술 판매 괄호 닫고 쓰시고요. 그러니까 술 주류, 술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삼겹살집이요. 뭐 삼겹살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술도, 그러니까 뭐 소주나 맥주 드시기도 하잖아요. 또 뭐 그 아저씨들, 아줌씨들, 삼겹살 들어가실 때 소주 각 1병 외치고 들어가시잖아요. 그 1병 외치고 들어가는 그 일반 음식점은 이종 근린생활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은 용도만 한번 잠깐 짚고 오죠. 4번 용도, 그러니까 이종 근린생활설. 다음 쪽이요. 426쪽. 5번, 여기는 빨리 읽겠습니다. 나중에 여기는 건축법에서 자세히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5번 문화집회, 6 종교, 7 판매, 8 운수.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동그라미 5 거기에다 숫자 5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서 같이 추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다 너무 섞여 있어서. 5번 문화집회, 6 종교, 7 판매, 8 운수, 9 의료. 다음 쪽 하세요. 10 교육연구, 11 노유자, 12 수련, 13 운동, 14 업무, 15 숙박. 다음 쪽 가세요. 428쪽. 그러니까 16 위락, 17 공장, 18 창고, 19 위험물, 20번 장례, 자동차, 21번 그러니까 동물 식물, 22번 자원순환, 23번 교정군사, 24번 방송통신, 25번 발전, 26번 묘지, 27 관광유계, 28 장례시설, 29 야영장 시설까지 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이걸 다 합치면 몇 개가 된다고요? 130개. 그 다음에 용도 다 몇 번까지요? 29번까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다시 이제 앞으로 가시죠. 다시 앞으로 와서 책이요. 책의 55쪽 네모 4번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정 효과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용도지역을 보고 계시는 거죠. 뭐 아까 썼으니까 다시 안 쓰셔도 괜찮고요. 용도지역만 그러니까 전국 모든 땅을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 지정하는 거였고 지금 보셨던 게 그러니까 용도지역 종류 그러니까 4가지, 9가지, 21가지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에다 이름 붙여요. 뭐 달라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요. 이번엔 생략하고 여기다 붙이면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건축 제한,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55쪽 네모 4번, 양과 1번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표시하시고요. 건축 제한에 표시하시고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건축 제한 그 사이에다가 뭐 이렇게 끼워 넣을 때 갈매기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갈매기 넣어서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써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뒤에 건축 제한 따로 있어요. 건축 제한은 뭐냐면 건축하지 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실 내용은 건축 제한이 아니고 건축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건축을 하는데 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방법 1번 원칙 동그라미 1번 용도 지역 표시요.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 표시요. 건축 물이나 그러니까 괄호 넘어서요. 그 밖의 시설의 용도 표시요.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표시요.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첫째 줄에 동그라미 1번 다시요. 첫째 줄에 용도지역에다가 숫자 21 쓰시고 21가지 용도지역에서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두째 줄 용도에다가 숫자 29 용도 종류에다가 130 그러니까 규모는 몇 제곱미터니까 보실 거고요. 그러니까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지금 동그라미 방과 1번 원칙 대통령령 써진 곳에다가요. 한번 쓰시고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짝대기 그러니까 공장 X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연탄공장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주거지역에 연탄공장 지으면 옆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연탄공장 지을 수 없다.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다. 뭐 그런 것들을 6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용도 제한이라고 합니다.
주거지역에 연탄공장 못 짓는다,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는 건 어려운 건 아니라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소련 말로 6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 주관식 시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소리는 내시자고요. 소리는 내셔야 되고, 그러니까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요. 그 본문 지금 읽은 두째 줄 끝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있었죠. 대통령 우리나라 몇 명이요? 1명입니다. 대통령이 정했어요. 그러면 지방마다 달라요? 전국이 똑같아요? 전국이 똑같죠. 그러니까 규제, 그러니까 전국의 짝대기, 그러니까 규제하는 내용이 같다. 뭐 문장을 다 쓸 필요가 없고요. 뭐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연탄공장 못 짓는 건 서울 주거지역 연탄공장 못 짓고, 세종 주거지역 연탄공장 못 짓고, 춘천 주거지역 연탄공장 못 짓고 전국이 똑같다고요. 왜요? 대통령이 정했으니까.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X, 그러니까 방괄 2번 예외. 뭐 이건 뭐 그러니까 시험 나온 것도 많지 않고요. 다음에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다음 쪽 가세요. 동그라미 2번 아래, 그러니까 꺽쇠 용도지역별 건축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56쪽 동그라미 2번 둘, 넷, 6줄 아래요. 동그라미 2번 6줄 아래 꺽쇠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이 있죠. 자, 56쪽, 57쪽을 보시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이 먹먹해지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씩 웃는 분도 계시겠고, 그럴 겁니다. 나중에는 다 씩 웃겠죠. 왜요? 입장 받고 생각해봐. 출제하는 지네들은 외울까요? 57쪽까지를 출제하는 지네들은 외워요? 못 외우죠? 시험에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뭐 요거는 나오죠. 이름과 내용, 요걸로 다 푸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형태를 띄고 있지만, 아무튼요. 요걸 외워서 시험 문제 푸는 건 아니라고요. 다 용도지역 이름과 내용으로 푸는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 때 보도록 하시고, 한 예만 들어보죠. 그러니까 꺽쇠 용도지역별 56조 꺽쇠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그 아래 1번, 그러니까 제1종 전용 표시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에 첫째 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다음에 오른쪽에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그건 지방마다 다른 거니까 그건 아예 거리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왼쪽 칸이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러니까 가번.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아까 페이지 423에서 본 내용입니다. 제1호 표시요. 제1호 단독주택 표시요. 단독주택. 외우자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대상을 정해놓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괄호 뭐는 제외한다. 관계없고요. 나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표시요. 제3호. 그다음에 과목부터 과목까지 및 3호 괄호 한 줄, 두 줄, 세 줄 내려가세요.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표시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어찌고 저찌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놓고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개똥이가 고생해서 땅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샀는데 땅 사서 거기다 배추상추 키우는 것보다는 건물 지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부동산 활동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개똥이 그 땅에다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냐 없냐, 그 땅에다가 공장 지을 수 있냐 없냐, 개똥이 지 맘대로 정해요? 대통령이 정한다고요? 대통령이 정해놓은 게 있다고요. 지금 아래 있는 게 전체 대통령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뭐는 다 정해져 있고요.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다 뭐가 정해져 있고요. 용도지역 정해져 있죠. 그래서 관청에서, 근데 이쪽 땅에다가 관청에서 뭐라고 정해놨냐면, 그러니까 일종, 그러니까 전용,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이것들은 나중에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공법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자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법은 외우는 거 아니고 소리만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뭐 한 10년 전에 나에 비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더 훨씬 멋져졌어요. 나아졌고, 뭐 이쁘지졌고, 훨씬 원숙해지셨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달 뒤, 8달 뒤에 여러분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모의고사 언제 봐요? 모의고사 언제 봐요? 빨리 모의고사 봤으면 좋겠네.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밥 살 테니까 다들 그러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하시면 되는 거지, 외우는 거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소리 내시고, 표시하시고, 그것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동영상 10번 보시고 20번 보시면 안전빵. 그러니까 아까 주거지역이 전 1준, 전양호 1편리, 1, 2, 1, 2, 3준 있었습니다. 그건 소리만 몇 번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양호 1편리, 전이니까 뭐고요? 양호인 거고요. 그 다음에 1, 2이죠. 1, 2 우리나라 집 2가지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이 땅바닥을 일종 전용 주거지로 지정한 이유가 뭐 때문에 지정했다고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위해서 정했다고요. 지금 보셨듯이 그러면 대통령이 정해놓기를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가번 이 29가지 중에 1호 단독주택 그것도 괄호는 뺀다. 일부만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번 3호 일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일부만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A는 나이트클럽은 유락시설입니다. 유락시설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죠. 안 써져 있으니까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다고요. 공장 써져 있었어요? 안 써져 있죠. 공장 지을 수 없다고요. 그러면은 한 건물에도 여러 용도를 동시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개통에는 이 자기 땅 건물에다가 뭐와 뭐를 넣을 수 있어요? 1번 단독주택과 3번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이 두 가지는 넣을 수가 있죠. 두 가지는 넣을 수 있다고 대통령이 정해서 발표한 그 표가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다시 보자고요. 그러면 그 옆에 소똥이 있습니다. 소똥이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똥이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소똥이는 건물을 짓는데 아이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우리 집 식구 조용히 살텨. 단독주택만 지을 수도 있는 거죠. 말똥이는요. 나는 내 집 따로 있고 여기다가 편의점 낼텨. 3번 일종 근린생활시설만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땅바닥이 일종 전용 주거지역 정해져 있으면 29가지 집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고요? 정해진 것만 지을 수 있다고요? 정해진 것만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1번, 3번에서만 골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알면 그런가 보다 그 얘기죠. 그것을 소련말로 6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 용도 제한. 건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 땅에다는 건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건축은 하는데 29가지 용도,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종류, 그 다음에 몇 제곱미터 그 중에서 건축은 하는데 29가지 용도 중에서 아무거나 네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관청에서 29가지 중에서 뭐는 지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규제, 제한을 하겠다고요. 그걸 6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경사 났죠? 예, 경사 났습니다. 지네들도 못 외우고 출제 안 되고 우리들도 외울 필요 없고 넘어가시는 거죠. 예, 경사 났습니다. 예, 책값 비싸게 된 거 생각 안 나고 아무튼 넘어가니까 우선은 기분은 좋습니다. 76조까지 왔고요. 다음 77쪽에 양괄호 2번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는 용도 지역마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단독주택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7번 보시죠. 이쪽 도시지역 쪽 이쪽은 건축물을 좀 크게 지어라. 농자, 고전 땅 여기도 사람은 살고 있죠. 여기는 건물을 작게 지어라. 건축물의 크기를 규제합니다. 크기를 규제하는데 그것을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과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크기를 규제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시죠. 먼저 쭉 표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괄 2번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방괄 1번 건폐율 표시요. 건폐율. 동그라미 1번 의 땡땡. 건폐율이란 대지면적 표시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표시요. 건축면적 괄호 넘어서 의 비율을 말한다. 국어로 이렇게 풀어놓으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아래 그 박스에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표시요. 크게 동그라미가 낫겠네요. 그 분수식이 편합니다.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인데 그건 나중에 보시고 동그라미 2번 규제 목적에다가 뚱뚱 날씬 쓰시고요. 우선 결론부터요.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건폐율입니다. 다음 그 아래요. 방괄 2번 용적률. 용적률 표시요. 용적률. 동그라미 1번 의 땡땡. 용적률이란 대지면적 표시요.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표시요. 연면적 괄호 넘어서 의 비율을 말한다. 역시 박스에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표시요.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거기에다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규제 목적에다가 높고 낮고를 쓰시고요. 건축물 높고 낮고 높이를 규제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X 동그라미 3번은 여기서가 아니라 건축법에서 보실 거고요. 지금까지 본 거 놓고 설명을 드리죠. 보시면
그러니까 건폐율. 그러니까 군대에서 쓰는 용어로 엄폐, 은폐 그런 게 있습니다. 숨는다고요. 땅을 건물이 숨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면적분의 그러니까 건축면적인데, 그러니까 대지면적은 그냥 땅 면적이니까 됐고요. 그러니까 건축면적에다가 그림자 쓰시고요. 그러니까 건축면적이 그림자, 건축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은 부모는 똑같죠. 그러니까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인데, 그러니까 연면적에다가 바닥 짝대기 합계 쓰시고요. 바닥 면적 합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건물인데 이게 없었다고 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림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봤을 때요. 건물 해가 이렇게 떠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떠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시간마다 면적이 달라지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면적이 딱 고정되는 건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위에 해가 떠 있을 때요. 그때죠. 그래서 보자고요. 참새가 날아갑니다. 건물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저기 풀밭이 있고 저기 나중에 내려와서 애벌레 잡아먹어야지 하고 갔습니다. 몇 달 뒤에 다시 왔어요. 지나갔는데 건물이 가렸네? 건물이 가렸네? 건물이 가리고 있는 면적이 뭐라고요? 참새가 날아가면서 봤을 때 건물이 가리고 있는 면적이 뭐라고요? 건축 면적인 거고요. 땅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가리냐. 그러니까 용적률, 바닥 면적 합계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아직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식으로 가면 편하겠죠. 그러니까 하얀색 지금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림만 그리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지 그림까지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50%, 200%가 돼 있다고 치죠. 그러면 땅 면적 1000이라고 했을 때 50%, 100분의 50, 1000분의 500까지가 되죠. 그러니까 200%요. 땅 면적 100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200%, 100분의 200, 그러니까 1000분의 2000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500, 그러니까 2000, 다 그 숫자 그대로 적용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1000짜리 땅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그러니까 사과박스 모양으로 반듯하게 지었다고 치죠. 그러니까 지었습니다. 건축물 그림자 얼마로 해서요? 500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4층 바닥, 곰발 바닥, 수발 바닥 다 합쳐서 얼마까지요? 2000까지요.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사과박스로 반듯하게 지으면 몇 층을 올릴 수가 있고요? 4층을 올리겠죠. 500씩 4층이면 2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넘어서지 말라고요. 그래서 요 숫자가 주어져 있으면 요 안에다가만 지어라. 그러니까 이 숫자를 다 찾아 먹으면 딱 이렇게 짓게 되는 거죠. 반듯하게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러니까 건폐율 숫자가 커지면 60%면 1000분의 600, 600이 되면 건물이 높아져요? 뚱뚱해져요? 뚱뚱해지죠.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건폐율이고, 그 다음에 용적률 300%예요. 300%면 1000분의 3000이 되죠. 3000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뚱뚱해져요? 높아져요? 높아지죠. 그러니까 건축물 높고 낮고를,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죠. 3000이 된다고요. 3000 쌓아 올리는 게 3000까지를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뚱뚱해져요? 높아져요? 높아지는 거죠. 이건 고정되어 있다고 치고요. 그러니까 높아지죠. 그러니까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게 그러니까 용적률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마다 건축물의 크기를 규제하는 거고요. 다음 그 아래요. 방과로 3번. 그러니까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그 네 줄 나중에 읽고요. 동그라미 1번. 다음 쪽 넘어서 나중에 읽고요. 동그라미 2번. 나중에 읽고요. 그 아래 표를 보시죠. 그러니까 표에서 보시면 이제 9가지에 대해서 건폐율, 용적률 21가지에 대해서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제 9가지만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건폐율, 표에서 건폐율. 그러니까 표 칸을 잘 아시겠죠? 주거지역은 몇 %까지요? 먼저 건폐율 찍으시고요. 건폐율 연필 끝이나 손끝으로 찍으시고 표의 첫째 줄이요. 거기에 국계 법 찍으시고요. 70%는 무슨 지역이 70%래요? 주거지역 70%, 90% 무슨 지역이요? 상업지역 90.
네, 이제 그 용도 지역에서 아시겠죠? 요 표의 두 번째 칸 공업 지역은 얼마요? 70, 녹지 지역은 20. 관리 지역 중에 그러니까 보전 관리, 생산 관리는 얼마고요? 20. 계획 관리는 40.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2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 정의주 숫자는 나중에 보시고 용적률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주거지역 몇 %요? 500. 상업지역 1500. 공업지역 400. 녹지지역 100. 보전관리 생산관리 80. 계획관리 100. 그러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80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용도지역마다 얼마나 뚱뚱하게 지을 수 있는지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가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숫자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건축 각 용도 지역마다 건물 크기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걸 정하는 게 이쪽 제도입니다. 자 보셨고요. 다음 79쪽에 그러니까 셋째 줄에 반괄호 4번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의 적용 완화 반괄호 4번 X 하시고 그러니까 시험 나온 적 없고요. 제일 밑에서 넷째 줄 반괄호 5번 기타 건폐율 적용의 특례 반괄호 5번 X 하시고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거기 X 했으니까 동그라미 1, 2, 3, 4, 5 다 X인 거죠. 그래도 뭐 귀찮으시면 그러니까 80쪽 제일 아래 80 숫자에다가 X 81X 그러니까 지금 목차 흐름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82X 83쪽에 그러니까 두 줄과 표 아래 반괄호 6번 기타 용적률 적용의 특례 양 반괄호 6번 X 따라서 동그라미 1, 2, 3도 다 X이고 다음 쪽에 동그라미 4, 5, 6 84X 그러니까 84X 동그라미 6번 X니까 85쪽에 니은과 디귿도 X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괄호 6이 X니까 반괄호 6이 85쪽 가운데까지 걸리고 그것까지 다 X라고요.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양괄호 3번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지역에서 행위제한 적용이 있습니다. 양괄호 3번 그러니까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지역에 행위제한이 있는데 거기다 다음을 쓰시고요.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조금만 지어라. 그러니까 우선 쬐끔만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건 하얀색은 쓰지 마시고요. 우선 찌끔만 먹어라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조금만 먹어라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A, B, C, D가 넷이 그러니까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인데 어떻게 A, B, C 그러니까 셋이 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D가 그러니까 뭐 니네들 뭔 난리 났어.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공부를 그러니까 한다고?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하지? 그러면 어느 대학교도 가고 남았을걸? 그 얘기 들으면 이제 속상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어려운, 그래. 아이고, 이 공부가 이렇게 어려운 건데 알아주니까 고맙다. 아이고, 고생하니까 내가 한턱 쏠게. 그러니까 그러세요. 근데 그러니까 수업이 없는 날이었어요. 근데 내가 한턱 쏠게. 뒤가, 야, 근데 아침에 지금 다른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2시에 만나자. 2시에 만나서 내가 뷔페에 가서 크게 한턱 쏠게. 그러니까 좀 배부르지만 참어. 근데 니네들 학원에서 그러니까 몇 시에 끝난다고? 2시 끝나니까 2시 밥 먹는 건 이제 괜찮겠네. 그러니까 2시에 내가 맞춰서 갈게. 그때 만나자. 그래서 D는 아침에 일 본다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시에 만나셨어요. 12시에 만나서 야 2시에 뷔페 가서 나는 뭐 먹어야지? 나는 뭐 먹어야지? 먼저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시간이 비잖아요. 그러면 2시간 비면 세 분 뭐 하실 거예요? 당연히 세 분 모여서 도서관 가서 책 보다가 2시에 나가시겠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뭐, 남자분들은 뭐, 이제 탐구장 가시는 분도 계시겠고, 여성분들은 뭐, 이제 커피집 가서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뭐,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니까 12시 반 됐는데, 배가 고프다고요. 12시 반 돼서, 아이고, 배고파. 그러니까, 그래서, 야, 근데 2시까지 기다려. 그런데, C가, 아이고, 그래, 2시에, 그리고 뷔페 가기로 했지만, 뷔페 가기로 했는데, 우선 배고프니까 조금만 먹자. 그러니까 뭐 여성분은 아니겠네요. 남성분이요. 당구장에서 당구 치고 있다가 그러니까 2시에 그러니까 만나서 먹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먹자. 그러니까 짜장면 곱빼기 3개 시키고 그다음에 탕수육 시키고 그러니까 팔보채 시키고 그다음에 당연히 군만두는 서비스로 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켜서 먹자. A가요. 야, 좀만 기다려. 2시에 크게 먹기로 했는데 뷔페 가서 이것저것 만나고 먹어야지. 지금 그렇게 많이 먹으면 돼야? 그냥 여기 아래 편의점 가서 장군 소세지 있잖아요. 하얀 소세지요. 그 장군 소세지 3개 사서 그걸로 일단 허기 채우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2시에 만나서 그때 많이 먹는 게 낫지.
그러면 B입니다. 그러니까 B면 A에 손을 들어주실래요? C한테 손을 들어주실래요? 아, 이것도 그러시군요. 예. 아무튼 12시 반에 만나게 많이 드시고 또 이제 2시에 만나서 또 많이 또 드시고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 어지간한 서민들은 다 뭐요? 야, 좀만 기줄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뷔페 가서 만난 거 먹어야지 무슨 짜장면 곱빼기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겠죠. 크게 먹을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아무 지가 뭘 살지 아직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우선은 조금만 먹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듯이요. 그러니까 도관농자 4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 모든 땅은 도관농자 정해져 있는 게 기본이지만 여차차 사정으로 도관농자 정해지지 않은 땅이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요. 이러저러한 제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편하게 그러니까 도시적 4개를 지을 수 있다, 3개 지을 수 있다, 2개 지을 수 있다, 1개 지을 수 있다 보자고요. 어느 땅바닥이 있습니다. 어느 땅바닥이 있는데 아직 도관농자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중에 도관농자가 정하는데 그러니까 뭐로 정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할 거잖아요. 용도지역 이름이요. 이 절차를 거치는데 2년, 3년 예산 2억, 8억을 쓰게 됩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도관농자 이름이 없으니까 여기 관리지역도 아니고 농림지도 아니고 자연환경보전지도 아니지 그냥 막 지어. 그래서 4개 지어. 그래서 4개 지어서 다 쓰고 있다가 나중에 자연환경보전지역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C 같은 친구죠. 막 지어 쓰고 있다가 자연환경보전 또 그랬다가 자연환경보전지역 되면 어떻게 하려고? 에? 자연환경보전지역 몇 개를 한다고? 1개. 그럼 그때 썰어내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C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는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1개만 지어. 1개만 지어서 쓰고 있다가 나중에 되는 것에 맞춰서 쓰자고. 그러니까 A요, C요. 어떤 게 나와요? A가 나온 거죠. A와 같이 하나만 지어서 쓰고 있다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그대로 쓰면 되고 농림지역 되면 하나 더 얹고 관리지역 되면 2개 더 얹고 도시지역 되면 3개 더 얹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우선 많이 지으라고요? 조금만 지으라고요? 조금만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아실 수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외울 거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냥 표시만 하는 거고 표시하는 것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자고요. 표시하는 걸 외우려고 하는 것만 접으시면 수업은 훨씬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판거로 1번 그러니까 미지정 지역에서 행위제한 그러니까 보면 도시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판거로 2번 그러니까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도시지역이 용도지역이 도시적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보전 녹지지역, 그렇죠?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 관리지역, 그렇죠? 보전 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도관농자 이름이 없으면 우선 조금만 지으라고요. 어디에요? 자, 어느 땅바닥이 도시지역이라고만 되어 있고 주상공로 구분이 없으면 우선 구분될 때까지 조금이요. 녹지지역. 그 중에서도 가장 규제가 센 것 조금만 지어라. 어디에요? 보전 녹지역. 어느 땅바닥이 관리지역 돼 있고 이름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구분될 때까지 가장 센 곳, 규제가 센 곳 조금만 지어라. 어디에요? 보전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뭐 그냥 용도지역 몇 번만 이것만 몇 번 소리내시면 되는 거지 뭐 외울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 양보할 4번은 뭐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 6회 때 8회 때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 때 한두 번 나왔으니까 볼 거고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이제 제3절 용도지구로 가시게 됩니다. 결론요. 전국 모든 땅에 이름 붙여놓은 건 뭐밖에 없고요. 용도지역밖에 없고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주거지역 연탄공장 못 짓는다. 건축물의 뚱뚱 날씬, 높고 낮고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겠습니다.